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0.02%가량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머지 두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익률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때 4%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한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오전 4시부터 테슬라의 인베스터데이 시작이 됐고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스터 플랜 3가 공개가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내 계획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저희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원한 상승의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과연 3월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조금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큰 낙폭도, 큰 상승폭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8% 낮은 2,40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상승 출발하면서 792포인트 선에서 790선 위쪽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는 하루 쉬어갔고 그 전일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미래컴퍼니인데요. 자, 미래컴퍼니 상한가로 전일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격 의료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테마의 상승이 나왔던 2월의 마지막 장이었는데 헬스케어 로봇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미래컴퍼니의 헬스케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신체 손상은 최소화하면서도 수술 정확성은 높이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로봇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2.82% 더 높게 출발을 하면서 31,000원에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도 역시 상한가로 전일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용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협업해서 국내에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만약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업비트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몰리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는 상한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역시도 높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16%가량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네요. 0.66% 낮은 6,02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화학 보실 텐데요. 이수화학 전일장에서 20.49%가량 상승폭 기록을 해줬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공장, 수원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2월 28일 전해졌죠. 이곳은 전고체 배터리 제조가 가능한 파일럿 라인이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타사와 비교해도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1년에서 2년가량 더 빠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들려오면서 이수화학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기준으로 고체 전해질 원료죠. 황화 리튬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깃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수화학 3.07%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면서 25,15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이큐어라는 종목 살펴보실 텐데요. 이 종목 19.94% 전일장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틀째 상승을 이어갔던 아이큐어였는데요. 자체 개발한 치매 치료 개량 신약이죠. 도네페즈, 패치제에 대한 소식이 연일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 하지만 오늘은 보합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3,73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한농화성인데요. 17.77%가량 상승이 나왔던 전일장이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 중에 있다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보셨던 이수화학과 비슷한 맥락으로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농화성 2.14% 오늘 또 추가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2,390원으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BT+ 살펴보고 계신데요. 17.71%가량 상승이 나왔던 전일장이었습니다. 본래 인테리어 마루, 내장재 이쪽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2월 28일 또 중요한 이슈가 정치권에서 들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정치 테마주 성격으로 좀 움직였던 유니드 BT+였는데요. 한동훈 장관 관련 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0.42% 오늘은 하락하면서 9,53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KTCS인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KT 관련주, KT 그룹주들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 3월 2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KT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초거대 AI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술력,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AI, 메타버스 관련주들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TCS 같은 경우는 AI 콜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깃들면서 전일 시장에서 16%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1.83% 추가적으로 상승 쌓아 올리면서 5,56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뷰노 살펴볼 텐데요. 뷰노도 역시 AI 기반이라는 점에서는 AI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의료 쪽에서 또 특히 특화가 되어 있는 뷰노입니다. 뷰노 12%가량 상승이 나왔던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1.56% 상승 더 쌓아 올리면서 16,3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LNF 살펴보시죠. 이 종목 정말 뜨겁게 올랐던 전일장이었습니다. 8.94%가량 상승이 나왔었는데 LNF 지금 시총도 코스닥 2위로 올라설 정도로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계속해서 좋은 이슈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2.48% 더 높게 출발하면서 26만 8,500원으로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현재 진행 중인데 LNF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테슬라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죠. 테슬라와 3조 8천억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공시의 규모를 살펴보면 LNF의 지난해 매출의 4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훈풍을 받아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로닉스도 함께 보시죠. 세로닉스는 LNF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주주로서 지분 14%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상승 탄력 받아주면서 3.04% 더 높게 출발한 35,500원으로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일성신약인데요. 전일 거래에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일성신약입니다. 오늘도 아주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3.58% 더 높게 출발하면서 14만 1,00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서 보통주 한 주당 2만 원의
현금 결산 배당을 실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들려오면서 주가를 이렇게 높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외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 한 종목 더 보시죠. C랩인데요. 역시 시간외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5%가량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C랩 오늘 12.68% 더 높은 상승폭 쌓아 올려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8,00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죠.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GPU 시장 점유율 1위라고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챗 GPT를 연동한 제품들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에서 상승 탄력 받아줬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3월의 첫 거래일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1초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0.03% 약보합권에서 조금은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출발했는데 코스피 0.07%, 코스닥은 0.26%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혼조세를 보였던 미 증시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시장 양호한 출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개장 시황 오늘도 이분과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네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요. 지금 테슬라의 마스터플랜 3가 공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동달아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3%가량 상승폭 켜주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개장 시황 먼저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전일에 좀 중국 증시가 좀 강했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좀 상승 출발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약보합이라고 하더라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이 좀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금리까지도 좀 4%까지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4%까지 넘어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출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도 이어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좀 부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차익 실현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오늘은 중국 증시가 또 이제 개장했을 때 이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상승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코스피 지금 본다고 한다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약간 좀 우세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66% 상승,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지금 0.57% 하락, SK하이닉스 0.22%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0.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가 0.29%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어서 상위 종목 대부분이 지금 상승세를 출발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상승폭을 키우는 게 말씀하셨듯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 3.77%의 상승세로 지금 크게 좀 그 상승폭을 가져가는 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그리고 시장을 좀 받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순환매의 장세로 인한 어떤 매수 부분은 다른 어떤 그 수출주 대비해서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강판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호재 또 그리고 중국 양의 여러 가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의 대표주들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이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 상승폭이 좀 제일
큰 부분은 포스코홀딩스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좀 보이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지금 1.65% 상승세로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사안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그 전반 기업들 현대차나 기아가 작년 하반기 때 좀 주가가 좋았었는데 잘 따라가지 않은 그런 좀 그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있었지만은 역시 이 어떤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좀 갔을 때 좀 뒤늦게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 부품주 안에서도 저는 어떤 그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모비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 봤을 때, 상승폭이 또 큰 건 역시 그 2% 이상 오르는 게 롯데케미칼의 3.25%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의견은 좀 반반이지만, 최근에 어떤 미국 안에서도 이제 암모니아 생산이나 여러 가지 MOU에 대한 체결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고, 오늘 이제 그 석유화학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떤 시장 효과도 지금 롯데케미칼에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그 70위 그리고 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현대제철이 4.14%, 오늘 철강업종 좋죠. 4.1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1위부터 10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페노션이 좀 3.48%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지금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 페노션도 최근에 좀 주가가 작년 하반기 때 안 좋았다가 역시 HMM의 어떤 매각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같은 해운업종에 약간 덕을 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해운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발 어떤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지방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좀 발표하고 있어서 이 하반기 때,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에 이 고정 투자가 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BDI 지수가 선반영됐던 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업종 또 하반기를 대비하면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간밤 미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일단은 중국 증시의 분위기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런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성욱 차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지금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철강 쪽은 순환매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 여전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줄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성장주들은 간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영향을 받아서 하락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황도 좀 짚어봐야겠죠. 코스닥은 0.18%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준에 불과해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도 에코프로비엠,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카카오게임즈나 HLB, SM, 엔터주들도 그닥 표정이 좋지 않고요. 지금 천보,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4위까지 에코프로비엠이 0.96%, LNF가 2.48%, 세트맥스 0.55%, 에코프로 2.98% 상승세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시가총액 19위인 성일하이텍이 지금 5.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좋은 모습인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번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죠. 작년 연결 영업이익이 481억을 지금 기록했는데, 순이익도 재작년 대비해서 크게 전환했고, 이 영업이익의 성장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이 폐배터리 관련 어떤 대장주로서 좀 오늘 강하게 매수가 몰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유럽 쪽에서의 밀착이 좀 큰 기업이죠. 지금 그 미국의 어떤 IRA법 이어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CRM법을 좀 내놓으면서 폐배터리 관련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성일하이텍에 대한 관심을 지금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파라다이스가 2.39%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서는 지금 그 카지노 업종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파라다이스도 좀 분기 드로백이 코로나 전 대비해서 거의 90%까지 회복이 됐던 걸 봤을 때 이 파라다이스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파라다이스의 뭐 GKL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효과가 그대로 카지노주에 담아두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시즌이 2.05% 그리고 삼천장 지역 같은 경우에도 2.71%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서 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 종목별로 나오는 그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 그 50위까지 기업 봤을 70위까지 한번 기업 볼까요? 70위까지 기업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승폭이 큰 건 ST큐브가 지금 4.63% 상승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위부터 뭐 10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는 종목별로 뭐 3% 이상 오르는 기업은 많지는 않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좀 그 개별적으로 나노신소재가 지금 6.2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 지금 이제 나노신소재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그렇고 로봇, AI 주들 이 세마별로 장세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주들도 오히려 조정을 만약에 뭐 최근에 뭐 다음 주나 닥ter했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성일하이텍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오늘 상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업종별 현황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 코스피 대체로 업종별로도 표정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강 금속 잘 가고 있는 코스피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금융 2.09%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고 역시 금속 강하네요. 지금 업종별 현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대체로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또 떨어지는 그 업종도 거의 없습니다. 오늘 그 저가 매수가 오늘 좀 강하게 몰리지 않나. 역시 근데 철강, 금속, 운수장비, 섬유유보, 기계 전부 다 중국 관련주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 양의 전후까지는 이런 움직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지금 현재 명신산의 3.96%, 기아, 대창단주, 현대모비스, 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섬유유보 업종 같은 경우에는 FNF 역시 대장주죠. 3.24%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섬유유보 업종을 좀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3월 첫 번째 시장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 3월 달에 어떤 시장의 키워드인지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업들이 얼만큼 선전해 주냐가 제일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계업체도 현대 두산인프라코 뭐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죠. 이 5.74% 상승세를 보여준 걸 봤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업종별 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오늘 표정 좋게 잘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네요. 이성욱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쨌거나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은 괜찮게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 코스닥이 조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과는 오전장만 봤을 때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이제 큰 손들이 조금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는 코스피 쪽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간밤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죠. 바로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PMI 지수가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인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무려 이제 11개월 만에 현재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경기 회복이 너무 가파르게 일어나면 다시 한번 좀 우려감이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감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떠한 기업의 이익 상향을 좀 바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국내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식품 대장주 오리온 쪽을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바로 화장품주 쪽이죠. 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화장품 쪽이 중국에서 워낙에 매출액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은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내부적인 걸 보면은 중국 매출 의존도가 예전에 비해는 많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의 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면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중국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엔터 사업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게임주 산업을 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또 판호 발급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게임 기업들의 판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게임에 대해서 판호 발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에 게임 시장이 또 커지고 있다 보니까 뭐 옛날 같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좀 성공대로를 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P2E 시스템을 또 도입한 미르 모바일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는 뭐 앱스토어에서 1위에서 2위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표적으로 좀 위메이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별 업종과 종목을 좀 잘 선택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에 따른 리오프닝 관련주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게임주도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선 좀 챙겨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수희 전문가님, 지금 테슬라 인베스터데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챙겨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뭐 일단은 뭐 사이버트럭 연내 출시한다. 그리고 조립 비용 우리 절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겼어요. 네, 일단은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인베스터 데이에서 사실 테슬라가 원래는 이제 좀 고가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대당 거의 적게는 7천만 원 이상대였는데 지금 결국에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저가 전기차를 좀 출시를 하기 위해서 좀 선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단순히 뭐 인베스터 데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단기적인 테마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겠지만은 결국에 이제 저가 전기차까지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잠재 고객층을 고가뿐만이 아니라 저가로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테슬라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말 산업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국내 기업들 역시도 테슬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부품주부터 소재주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없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등 여전히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로비엠은 뭐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도 저희 방송에서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일단은 단기 테마로서 접근을 해보면 좋겠고, 지금 뭐 부품주라던가 소재주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재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지금 뭐 펄프 재지주들도 좀 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어제 가장 강하게 작용한 게 무림페이퍼인데 사실 오전장에 비해서 거의 뭐 밀려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단기 테마 관점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익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도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이 원료로 쓰이는 현재 펄프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재고도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펄프 이제 그 제조가 굉장히 좀 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이유가 바로 이제 그 환율과 좀 관계가 있죠. 특히 이제 환율이 이제 10원당 오르게 되면은 이런 관련 제재주들의 영업이익도 한 25억 정도 개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이제 무림페이퍼의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제지주 안에서도 이제 종목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제 사실 무림페이퍼 이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좀 잠잠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폐골판지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폐골판지 가격은 오히려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펄프와 관련된 펄프를 직접 제조하고 있는 이 무림페이퍼가 거의 펄프 가격 상승해서 관련 대장주로서 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1년 새 현재 영업이익이 223%나 올랐고요. 순이익은 무려 현재 8,500% 가량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달러 이제 환율이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제지주들에 있어서 향후에 또 우호적인 환경이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 실적 기대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림페이퍼 지금 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거래일에서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줘서 단기 테마가 아닐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주로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LS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4%대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LS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전기차 산업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LS는 이제 LS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회사로는 뭐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전선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리를 가공하는 이 전선류를 또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리 재고가 현재 6만 4천 톤에 좀 불과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11만 톤인 것에 비하면 거의 30% 이상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고가 그만큼 이제 줄어든다라는 것은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전기차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의 이런 산업 성장에 따라서 구리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도 보게 되면 이 전기 이륜차 충전소를 굉장히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정말로 이 전기차 시대가 많이 도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 이륜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아까 뭐 테슬라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 중국도 네, 전기차 생산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네, 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LS에 대한 이런 실적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1년 4분기와 이제 대비를 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800억에서 현재 2천억대 이상으로 네, 2배 이상 거의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게 된다면 올해 실적도 물론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한 18조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25조 정도 이제 돌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생산량 2023년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죠. 내년 그리고 2025년까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값은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24년, 25년도까지도 네, 올해보다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네,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조금 네, 조정을 받고 있어서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점이었는데 오늘은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 분할 관점으로는 지금 접근하셔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변동성을 좀 감안해 본다면 현재가부터 네, 67,500원까지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제가 76,000원까지 제시 드리지만 76,700원 최고점 돌파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76,000원 돌파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조금 짧게 62,5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뭐 계속해서 오늘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변동성 크게 가져가고 있는 만큼 LS와 같은 이렇게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 거기다가 지금 구리 가격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챙겨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LS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 상황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볼 지표들과 함께 어떤 마인드로 투자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저희 쉬는 날 3월 1일 날 뭐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제 제조업 지표가 호조가 나왔죠. 그러니까 2월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52.6을 나왔죠. 이 제조업 지수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중국의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지표가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표 이렇게 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50을 다 넘었어요. 넘었다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52.6을 찍었다. 이거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고 한 2012년도의 지표하고도 비교를 해볼 만큼 굉장히 좀 빠른 확장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와중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양극재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폐배터리로 좀 넘어가고 있고 이제 전구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소화학 필두로 해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바벨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주도하고 있었던 업종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지금 거의 빈집 수준인 이러한 중국 관련돼 있는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저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화학, 태양광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가 될 것인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큰 틀에서 봤었을 때에는 크게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계속 조금은 좀 약간은 좀 공격적인 매수 관점으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지표들 중심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기존 주도 업종들이 사실 조금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국 관련한 경기 민감주들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좀 지금 상황에서 잡아보자. 철강과 화학, 태양광 공격적인 매수 유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지금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오늘장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나 그 철강주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죠. 뭐 그동안 많이 좀 말씀드렸었던 뭐 2차 전지주들은 일단은 기존 주도주니까 이렇게 약간 옆으로 좀 제외하고 뭐 새롭게 올라갈 만한 게 이제 뭐 철강주가 될 것이고 저희 쉬는 날에 사실 그 홍콩 증시가 좀 많이 오른 거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증시에서도 좀 많이 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SDI라고 해가지고 시데루르지카라고 해가지고 브라질 철강업체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MT에서 아르셀로미탈도 있었고, 그리고 PKX라고 해서 포스코가 또 해외에 상장이 또 돼 있거든요. 포스코도 괜찮았고, 뭐 스틸 다이나믹스 같은 철강주들 다 괜찮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또 눈에 띄게 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업체가 될 거예요. 태양광은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정지가 되긴 했지만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 업체가 또 같이 올랐어요. 해외에서. 해외 쪽도 태양광 업체가 그동안 좀 쉬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관련돼 있는 태양광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올랐죠. 뭐 다초 뉴 에너지, 다큐하고 징코솔라 같은 것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쉬었었던 태양광 업체들 그리고 대체 에너지들, 풍력주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양광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하게 되면은 태양광 업체의 그 ETF가 해외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TAN이라고 저희가 탄이라고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 이 태양광 ETF TAN의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그때도 이제 대체 에너지주들이 올랐었죠. 이렇게 올라놓고서 지금 현재까지 옆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횡보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은 크게 주진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한 1년, 한 2년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모아지는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쐐기의 마지막 부분인 거의 뭐 꼭지점 부분까지 이렇게 깃발형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시세를 정할 건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제 대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에너지를 이제 무기화한다든지 이러한 이슈라든지 환경 때문에 위쪽으로 방향을 틀을 가능성이 되게 좀 크다 이렇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해서 잊혀졌었던 태양광 업체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3월 말까지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긴 할 건데, 이게 이제 거래 정지 풀리는 날에 하나솔루션을 어떤 느낌으로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하나솔루션이 사실 밸류체인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모듈 업체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지아에 그 인콧하고 웨이퍼 그리고 셀 모듈 공장을 신설을 해가지고 특히나 모듈 생산 능력을 그 8.4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모듈만 했었다면은 맨 앞단에 있는 폴리실리콘 OCI 업체에게 제외하고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제품을 이제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미국 현지에서. 그게 이제 IRA 법안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세액 공제 받으면 이쪽까지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통합 그 밸류 체인의 완성을 북미 지역에서 했고 이거는 최초다. 예, 글로벌리하게 최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대규모 투자로 IRA 등 미국의 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1위 기업의 입지에 강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 대치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 주식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이제 뭐 중국의 태양광 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투자하는 거는 되게 가능해요.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막고 있는 거죠. 일례로 들으면은 최근에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 업체들이 상장 폐지되고 그냥 중국 본토로 돌아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좀 리스크하게 가져가느니 태양광 업체 중에서 미국 쪽에 미국이 키우고 있는 이 태양광 쪽에 초점을 맞추려면은 국내에서는 뭐니 해도 뭐다? 한화솔루션이다. 왜? 미국 쪽에서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체크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하고 올해 이제 태양광 쪽도 매크로가 태양광 발전 설치가 전년 대비 한 53%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태양광 업체들은 이번 연도에는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특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뭐 2차 전지주 잘 가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주도주니까 우리는 조금 시선을 돌려서 태양광, 나아가서 풍력, 대체 에너지 관련주를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태양광 보신다면 중국 관련한 태양광 기업들 바닥권에서 고개 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한화솔루션 또 특히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대응해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박건희 차장님께서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매매 시그널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오늘 대한유화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의 가장 대표격인 게 이제 화학주가 좀 될 것 같아요. 철강도 있지만 대한유화는 한마디로 업황 사이클 하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업종, 종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뭐 오늘 뭐 좀 움직이긴 하지만 좀 길목 지키기 느낌에서 좀 매수해 놓으시면은 크게 심리적으로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석유화학 하락 사이클이 사실 2022년도 하반기부터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사이클리한 업종들은 결국에는 상승과 하단의 그 사이클 기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가 이제 18개월에서 21개월 사이로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석유화학 스프레드의 최악 상황이 통과가 됐었던 거가 작년도 한 4분기에서부터 사실 나왔어요.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거는 조금 시차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업종적으로는 뭐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의 스프레드가 최악상을 통과하고 있다. 두 번째, 그 설비 가동률을 낮춰서 현재 공급량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아시아의 주요 석유화학 설비 가동률이 현재 80% 전후로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1990년대부터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봐도 바닥권은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2022년도가 그렇게 찍었고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3에서 84%대로 회복이 될 거고요. 고점 레벨은 한 88%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틸렌의 그 스프레드 전망이 되게 중요하겠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석유화학주로 좀 보셔도 되기는 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터리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진출을 하긴 하지만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순수화학주다. 그중에서 에틸렌 스프레드가 현재 턴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유화의 그 스프레드 전망을 놓고 보면 2022년도 스프레드가 이제 벌어질수록 좋은 거죠. 이익 개선이 되니까. 참고로 2022년도에
대한유화의 석유화학 제품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평균 스프레드가 톤당 2022년도에 327달러, 그리고 올해 377달러, 2024년도에 450달러까지 지금 회복진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2022년도 대한유화의 연간 영업이익이 현재 마이너스 6% 정도 적자가 될 걸로 이렇게 됐고, 2023년도에 3%대로 회복을 하고 2024년도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8.2%대로 이렇게 턴하는 모습인데, 주가는 좀 여전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유화 한번 유심히 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대한유화 짚어주셨네요. 중국 관련해서 석유화학주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고, 업황 사이클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조금은 관심에서 밀려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접근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박건희 차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폭 조금 둔화되면서 0.87%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상승폭 조금 확대해서 0.56%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는 코스피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출회 매물들이 좀 눈에 띄네요. 자, 일단은 환율도 조금 낮게는 움직이고 있다는 상황 함께 전해드리면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